이제 이거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11장 아까 자유에너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책 전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reedom Degree 준비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준비전이도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줄 알았더니 우리가 손을 든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전위가 있었다. 우리 뇌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진 못했지만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를 한 거다. 지각을 한 것이다. 이런 준비전이의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의 하나의 증거죠.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의지의 경험, 우리가 말하는 의지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스스로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주체가 내가 지금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라는 논제 자체가 나는 자유의지를 갖는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모순된 개념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모순된 개념인데도 말이 되는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존재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3자의 타인 내 친구가 너는 가짜야. 너는 내 머릿속의 존재. 내가 만들어낸 존재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짜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뇌 속에 우리의 뇌의 관점에서 나의 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가짜고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허구야.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논제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나 스스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거나 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실질적인 자유랑 자연법칙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법칙에서에는 자유가 없다. 우리의 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 전달을 받고 특정한 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연법칙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것들,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자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인간 너머행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게 인간의 너무 인간에 갇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전에 그랬듯이 항상 인간 밖의 것들을 인간 중심주의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어가 연구하기 좋은 것 같다. 왜냐면 문어가 각팔이 반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거에 문어의 의식은 어떨까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기계는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정보 처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와 뇌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췄다 해서 과연 의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너무 인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든 게 다 인권과 다르게 행동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나밖에 없고, 우리가 타인을 보는 것도 결국에 의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논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논리죠.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다고 쳐. 근데 만약에 기계나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이 의식을 있다고 논증을 하기에는 점점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간과 멀어지는 것들을 쭉 이제 스펙트럼 안에서 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동물이 다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거면, 그럼 식물도 의식이 있나? 그러면은 미생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계도 결국 의식이 있다고 말하겠죠.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미생물도 아주 조금의 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기계도 비슷한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미생물은 너무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와 조금의 의식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발전해서 인간과 점점 비슷해져, 그러면 진짜 의식이 있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의식을 특별한 것보다는 하나의 시스템, 스펙트럼 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런 강독의 이런 사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좋을 것인가? 내가 이번 학기에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강독을 들은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강독 수업을 들은 이 시간이 과연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아무 영향도 없는 시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때 돌아봤을 때 아주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성격에, 나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생각하는 생산적이고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뭐 해봤자 남들에게 아는 척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꺼드럭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다른 책을 읽는 것도 비슷하겠죠. 소설을 읽는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다들 좋다고는 하지만 어떤 점이 좋은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생산적인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을 무엇으로 도용하냐, 그냥 생산적인 것과 아닌 것, 그냥 그거의 척도로만 계속 비교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삶의 질이 좀 기술이나 올라가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좀 생산적인 것보다 돈보다 의미를 찾는 게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고, 처음에는 사피엔스 사피엔센스랑 생각에 관한 생각까지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랑 사피엔스,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진화의 관점에서는 되게 재밌었죠. 지금과 다르게 3차원에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진화를 보는 거고, 인류 문명의 성장 과정 이런 것도 봤고, 생각에 관한 생각이랑 바른마음, 휴먼카인드 하면서 이제 도덕이나 확증편향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인간의 이런 뇌가 생각보다 편협할 수 있겠다, 이게 결국 지금의 책이랑도 연관이 됐는데 편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빈서판이나 양육가설, 일곱 괴물의 마음,
까지 가면서 이제 빈서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선천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타고 나는 것인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과연. 그다음에 청개의 뇌랑 내가 된다는 것 얘기를 하면서 의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뇌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의식을 아주 고귀하고 마치 유령처럼 아주 제3의 물질처럼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생명 뇌에서의 시스템, 회로로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하는 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의식을 말할 때는 감각 인지만 말했었는데 우리의 행동까지 능동적인 구성이 의식이다. 우리가 그 수동적으로 바깥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깥 현실을 구축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고, 우리의 시스템이, 경험이 지각이고 의식적인 경험이 이런 게 제어된 환각이다. 제어된 환각이다. 겁니다. 진짜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을 바탕이면은 만약에 지금의 나를 고통 없이 죽이고 순간이동을 시켜서 아예 완전 똑같은 나를 화성에다 짓는다고 해도 의식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그냥 우리가 평소 지내는 거, 잠을 지내는 거, 그냥 수면 마취와 진짜 다를 게 없거든요, 의식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나라는 존재, 내가 의식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조금 허무한 거죠. 그리고 또 자유의지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미래에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더 계속되고 이런 그 관점들이 좀 더 퍼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들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이것도 맞지만 인류의 자유의지는 반은 있지만 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설명하는 이론이 좀 나올 것인지. 착시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아까 드레스 색깔에 대한, 뭐 똑같은 그림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장이야. 똑같은 파장, 과학적으로 똑같은 색이야. 근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색이 달라. 왜냐? 그 주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뇌 예측을 할 때 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우리는 예측 기계다. 정확한 감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책 마지막 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